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의 무기를 알려주는 채널 군사갤러리입니다.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인 만큼 특이한 무기 개발에서도 세계 최초 사례가 많은 미국. 미국이 1990년대 추진하던 머로더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머로더 프로젝트는 플라즈마를 쏴서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 체계를 연구했고 2000년에는 실제로 발사까지 진행해 성과를 얻기도 했죠. 하지만 미국 정부가 요구한 수준의 사정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좌초되어 버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K스타가 미국이 포기했던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이 드디어 미국을 넘어서려 한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시죠. 플라즈마 무기를 만들고자 했던 머로더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는 빛을 가두는 핵 융합 기술이 부족했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보다 화력이 약한 레이저 무기 혹은 레일건 개발에 착수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죠. 미국 측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는 무인기 등 웬만한 소형 물체들은 맞는 순간 증발시켜버리고 주변 전자장비들을 조종불능으로 만드는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레이저 무기는 다른 나라들도 개발을 완료했거나 곧 개량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그닥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죠. 러시아, 중국, 독일, 이스라엘 등 군사 강국들은 물론 한국도 적국의 무인 항공기를 격추하는 레이저 무기 개발에 이미 성공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10여 차례 실시된 운용 시험 평가에서 명중률 100%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장 배치해도 될 성능을 과시했는데요. 당시 실시된 운용 시험 평가에서 책받침이나 까치 크기의 물체까지 명중시키며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완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이저 무기의 상위 호환으로 플라즈마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일단 웬만한 핵 융합 기술로는 플라즈마 구체의 형태를 유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조차 더 이상의 개발은 무의미하다며 포기. 플라즈마 무기 대신 레일건 개발도 시도해봤지만 전기 공급 등 여러가지 결함을 보여주면서 레일건 프로젝트도 무기한 정지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로서 핵 분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플라즈마, 레일건 같은 슈퍼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 융합이라는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 때문에 한국에서 개발하고 운영 중인 K스타의 기술력이라면 플라즈마 무기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죠. 이미 2020년 섭씨 1억 도에 달하는 초고온 상태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 유지하는 기록을 세운 K스타. 핵 융합의 핵심 조건인 섭씨 1억 도를 8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은 2020년 기준 가장 발전된 핵 융합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2018년 섭씨 1억 도를 1.5초 동안 유지했었는데 단 2년 만에 5배 이상으로 늘린 셈이라 더욱 충격적인 결과이죠. 당시 실험의 성공 이후 한국 측은 2025년까지 300초 섭씨 1억도 상태 유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만약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미국마저 포기했던 머로더 프로젝트를 한국이 성공시킬 수 있는데요. 플라즈마 구체가 목표물에 닿을 때까지 흩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유지하는 기술이 문제였던 만큼 K스타의 기술이 2025년 목표치까지 발전하는 데 성공하면 군사 무기의 패러다임을 한국이 바꿔버릴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K 머로더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할 거라는 군사 전문가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플라즈마 구체는 발사했을 때부터 급속도로 식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력한 자석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물론 이들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플라즈마 구체를 가까운 거리에서 쏜다면 자석과 같은 유도체가 필요 없지만 무인기 등 꽤 멀리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초전도체 같은 유도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미 한국은 고온 초전도 전자석 실용화를 성공시킨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유도체 기술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초전도체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라는 말이죠. 군사 기술이란 여러 최첨단 기술을 종합해야 하는 일종의 예술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K 머로더 프로젝트는 현실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정론입니다. 어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 발전이 엄청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한국보다 중국이 훨씬 빠르게 핵 융합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라고 하지만 한국의 핵 융합 기술과 중국의 핵 융합 기술은 퀄리티에서 다르다는 게 핵 과학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최근 중국에서 1억 2천만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1000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는 실제 핵 융합에 활용되는 가열 방법과 다르게 편법으로 초고온을 만들어낸 수준엔 불과한 홍보용 기록이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작년 들어 그 어떤 국가도 성공하지 못한 플라즈마 붕괴 안정화 기술에 도전하고 있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죠. 플라즈마 붕괴 안정화 기술을 확보한다면 1억 도 이상으로 뜨겁게 날뛰는 플라즈마를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한국. 플라즈마 무기를 처음 고안한 미국은 자식을 빼앗긴 듯한 느낌을 받게 되겠네요. 전 세계가 군비 증강에 힘쓰고 있는 지금, 한국도 2030년까지 국방개혁에 온 힘을 다하고 있죠. 점점 더 정확하면서도 막대한 화력을 요구하는 미래전에서 곧 태양의 힘을 무기로 사용하게 될 한국군의 미래 모습은 어떨까요?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무기의 패러다임은 전 세계 군사 무기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군사 갤러리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